반갑습니다. 따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키우는 요 열대성 식물들 여름나기, 여름을 어떻게 해야 잘 보낼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유튜브를 영상을 보실 때 대체적으로 앞에 한 절반 정도, 제일 많이 보시는 시간대가 거의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을 잘 안 보시니까 뒤에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을 못 듣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핵심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몰라갖고 여름에 많이 죽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 열대성 식물들이 안 죽고 잘 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릴 때 섭을 낮에 잡는 게 아니고 새벽에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잎에 보면 반짝반짝하죠. 지금 6시 반 조금 지났거든요. 저 보시면 이슬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전부 축축한 게 지금 이슬이거든요. 이슬. 새벽에 이슬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가습기를 돌리든지 선풍기를 틀 때는 새벽에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섭이 가장 많을 때, 한낮에 뜨거울 때는 이미 섭이 대기 중으로 증발해서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섭을 잡으려고 제습기나 선풍기나 뭐 이런 거를 돌려봐야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섭을 잡기 위해서 제습기, 선풍기 이렇게 돌릴 때는 가능하면 새벽에 돌려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그래야만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여름에 물을 주면 이 섭 때문에, 흙 속의 섭 때문에 이 식물들이 뿌리가 떠서 죽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대부분 죽는 이유가 그런 섭 때문이기 때문에 그 섭을 흙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노차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간접저면이에요. 간접저면. 간접저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릇에 물을 받아 가지고 밑에 부분 한 1cm 정도만 담그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조절하기, 왜냐하면 이게 화분이 발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홈이 깊은 것도 있고, 이게 화분에 따라서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물의 높이가 많아버리면 저면이 되어버리죠. 저면. 그러면 흙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름에. 그러면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있죠. 섭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여름에 섭을 잡기 위해서 간접 저면을 하는데, 이게 물 높이 조절을 못하면 화분에 따라서 이게 발이 있는 거, 발이 없는 거, 홈이 있는 거,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플라스틱 화분이죠. 까만 플라스틱 화분. 요걸 제일 많이 쓰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밑바닥을 잘 보셔야 돼요. 밑바닥을. 자, 요거는 밑바닥 끝부분부터 흙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나 밑에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어 갖고 구멍만 뚫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발이 있죠. 발이 요만큼 한 1cm 정도의 발이 있어요. 발이 있고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흙이 채워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간접 저면을 하더라도, 자, 요렇게 간접 저면이라는 게 이제 요렇게 물을 조절할 수가 없으면 물하고 마사하고가 거의 일자로 되더라, 수평이 될 정도로
하시고 요 위에 이렇게 올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밑바닥부터 닿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요. 이렇게 바닥이 닿이니까 물기가 바로 흙이 바닥의 끝부분에 닿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놔놓으면 뜨죠. 요 밑에 뜨갖고 있기 때문에 습이 흡수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화분에 따라 가지고. 화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요 밑부분, 요 밑부분이 여기에 닿이게끔 조금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눌러줘야 되고, 요거는 눌러줘 버리면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저면이 된다는 거죠. 저면이. 그렇게 하면 물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물과 마사를 일직선 넘지 않게 팽팽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두시면 이 습이 계속 조금씩 흙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름에 한 3분의 1 정도는 물이 흡수가 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물이 없죠. 뽀송뽀송해지는 거죠. 말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뜨거운 열기가 들어와서 뜨는 경우가 없어요. 식물이 여름에, 열대성 식물이 여름에 죽는 경우에 거의 80~90%가 이 섭이거든. 섭. 뜨거운 열기에 의한 섭. 고온다습이죠. 고온다습. 우리나라의 여름은.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삼켜서 죽는다는 거죠. 자, 왜 삼키느냐? 이런 입장들은 항상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뜨거운 열기나 햇볕에도 강해요. 잘 깬대요. 그런데 흙 속은 어떻죠? 아예 빛이 차단이 돼 있어 갖고 뿌리들이 아주 여린 솜털처럼 나오면서 하얀색의 이런 곰팡이처럼 이렇게 아주 얇은 실뿌리들이 나오면서 그 실뿌리들이 섭이나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거야. 아주 열이 돼 못해 너무 약한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면 적응을 못 하죠. 온도를. 그래서 녹아버리는 거야.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뿌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몸통까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름에 섭을 직접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접으로 해갖고 하면 섭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일정한 섭은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물을 직접 줄 필요도 없고 요대로 놔둬갖고 여기에 만약에 요 물기가 말라갖고 물이 없으면 여기에만 물만 채워주시면 돼요. 요 마사 높이만큼만 맞춰가지고. 그러면 물을 따로 이렇게 공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가끔씩 뭐 주 1회나 주 2회 정도 잎에만 분무기로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걸로는 평소에 원하는 수분 양이 부족하니까 잎에 살짝 뿌려주면 정발되는 섭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합니다. 그렇다고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접 저면을 해주시면 식물이 여름나기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름에 휴가 가실 때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해놓으면 거뜬히 견딥니다. 대부분 보면 여름에 휴가나 이렇게 장거리 여행 가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죽을까봐 물을 듬뿍 주고 가거든요. 그거는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물을 주고 또 도둑이나 뭐 이런 침입이 있을까 봐서 문을 닫고 가잖아요. 그러면 물은 많이 먹은 상태에서 통풍이 안 되니까 떠버려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 갔다 오면 죽는다는 거, 뭐 볼 일이 있어서 며칠씩 집을 비운다든지 이럴 때 갔다 오기 전에 물을 주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뜨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 가실 때 물을 직접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접 저면으로 해놓고 가시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름에 비 온 다음 날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일반 간엽은 상관이 없는데 요는 열대성 식물들은 습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나 비가 왔죠. 그러면 습도가 어떻게 돼요? 거의 습도가 100%죠. 100%. 실내나 실외에 습도가 100%예요. 100%. 거의 뭐 90%에서 100%인데 요 정도 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 온 다음 날은 대체적으로 햇볕이 나요. 그러면 햇볕이 나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열기에 의해서 후끈후끈한 뜨거운 열기들이 습들이 증발을 하게 되죠. 증발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 온 다음 날이라고 집이 꿉꿉하니까 창문을 열입니다. 창문을. 그러면 집 안에 습한 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에 그 뜨거운 습이 집 안으로 다 들어와요. 다. 안 그래도 습에 약하고 더위에 약한 아이들이 그 후끈후끈한 열기, 사람도 짜증을 날 정도의 그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흡수되는 데가 어디냐? 빨래 같은 옷들, 뭐 신문, 종이, 화장지, 이렇게 습을 흡수하는 물건에 습이 흡수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는 흡수력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요는 흙이죠. 흙. 흙은 습도가 있으면 짝짝 빨아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화분에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으면 꿉꿉하고 습할 때 습을 빨아당긴다는 거죠. 이 식물이 직접 빨아당기는 게 아니라 흙이 습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흙이 수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흙 속으로 스며들면 식물들이 뿌리가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 온 다음 날은 절대 문을 여시면 안 돼요. 하루 정도는 환기를 시키세요. 집 안에 문 닫아두고 밖에 외부에 습한 뜨거운 열기들이 하루 정도 증발되고 난 후에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전에 환기를 시키면 오히려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죠. 뜨거운 열기.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습 때문에 뿌리가 쌍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날 이 열대성 식물들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습도를 잡는 건데, 습은 새벽에 잡으라는 거. 한낮에 뜨거울 때 제습기나 뭐 선풍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새벽 4시에서 보통 6시 사이에 이슬이 가장 많이 와요. 즉 공기 중에 습이 땅속으로 다 깔아앉는 단계는 그 시간대에 제습이나 선풍기를 돌려야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저면, 간접 저면을 해주라는 거. 직접 저면이 아니라 간접 저면을 해가지고 바닥 부분만 물이 닿을 수 있게 해줘야 화분의 밑부분만 습이 조금 흡수가 되고 위에는 뽀송뽀송해야 날씨가 더워도 거뜬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온 다음 날은 제발 문 열지 마세요. 일반 간엽이나 요런 종류들, 나무 종류들, 가실주 뭐 요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지금 키우고 있는 다육이, 선인장, 개발, 공작 요런 종류들이 다 열대성 식물이라는 거죠. 열대성 식물. 열대성 식물은 습에 가장 취약해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습에 노출을 시키는 게 바로 비 온 다음 날이에요. 비 온 다음 날. 비 온 다음 날 환기시킨다고 문을 여는 거는 오히려 요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비 온 다음 날은 뭐 날씨가 흐리고 계속 꿉꿉한 요런 단계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햇볕이 나는 쨍쨍한 날이 보통 대부분이죠. 비 온 다음 날은. 그럴 때 문을 열게 되면 뜨겁고 습한 열기가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지난 후에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빨래는 좀 덜 마르고 꿉꿉할 수 있지만 식물은 그런 환경, 습하고 뜨거운 열기 가장 취약하다는 거죠. 요 열대성 식물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조심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올여름에는 크게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했습니다.